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폐기를 촉구하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경찰 총격에 사망한 남성으로 시위가 격화되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앞으로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진을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렌트 폭등이나 퇴거 위험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가 공개됐습니다. 11월부터 W전철이 퀸즈와 맨해튼 운행을 재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5차 북핵 실험을 규탄하고 북핵 폐기를 촉구하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한국의 상황을 한국 전쟁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동포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다. 5차 북핵 실험 규탄과 북핵 폐기 촉구 강연회가 열린 어제 저녁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종윤 위원장은 북핵 실험이 5차례나 계속되는 위기 상황을 동포들과 공유하고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이번 강연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실정은 6.25 한국 전쟁 이후에 최대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계신 교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여기까지 한국에서 왔습니다. 강연회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가 함께 주최했습니다. 정재건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은 이미 6차례나 규탄대회나 시위를 해왔지만 핵실험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동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연회에 참여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규탄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북한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다. 이건 안 보이시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다짐을 하고 규탄하는 그런 행사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박희락 원장은 북한 핵능력과 한국의 대응태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이 당면한 북한 핵위협의 심각성과 한국의 대응 방법, 동포들의 역할 등을 나눴습니다. 주로 이제 동포들한테 북한 핵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우리 한국의 대응태세가 어떤지, 또 이제 앞으로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이 동포들이 무엇을 해줬으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뉴욕 평통 정재건 회장 등에게 국민운동본부 뉴욕지부 공동대표 위촉장을 수여하는 순서를 갖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연이은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장난감 총을 든 13세 소년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했고, 오클라호마주에서는 40세 흑인 남성이 20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또 경찰 총격에 43세 남성이 사망하면서 시위가 격화되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가 21일 밤 최고조를 이루며 시위 도중 시민 한 명이 누군가 쏜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등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했지만 성난 시위대는 주변의 건물과 상점 유리창 등을 파손하며 폭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팸 맥크로리 주지사는 21일 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가동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영상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흑인 남성 43세 키스 라몬트 스콧이 사망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스콧이 경찰관을 향해 총을 겨누었고 무기를 버리라는 경찰관의 반복된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스콧의 가족은 스콧이 당시 차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차에서 내리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이 총을 쏘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민권 신청서 N400을 제출할 때 여권용 사진을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시 직접 사진을 찍게 됩니다.
22일부터 시민권 신청서 N400이 전자 처리됨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들이 신청서와 함께 동봉하는 2장의 여권용 사진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시민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시민권 신청자가 신청지원센터를 방문해 지문을 포함한 생체 정보를 제공할 때 사진 촬영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기록된 사진은 N400 전자 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더 이상 사진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사진 2장을 N400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지문정보 면제를 받았던 7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들도 ASC 센터를 방문해 지문 등 신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75세 이상 신청자들에게는 지금처럼 생체 정보 등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뉴욕시 아파트의 렌트 폭등이나 퇴거 위험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가 공개됐습니다. 위험 건물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세입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민아파트 옹호단체인 지역주택개발협회가 21일 디지털 퇴거 경보 프로젝트 지도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렌트 폭등이나 세입자 퇴거 위험성이 높은 건물들을 등급별로 표시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2015년 이후 매각된 시 전역에 있는 9만 6천여 곳 이상의 주거용 부지 건물 정보를 분석해 해당 지역의 평균 시장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렸는지 또는 최근 개보수를 위한 다수의 개발 신청서를 승인받았는지 파악했습니다. 2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렌트 폭등이나 기존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위험성이 높은 건물로 분류했습니다. 또 건물에 대한 다수의 개발 허가 신청서를 발급받은 건물은 개보수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렌트 상승과 기존 세입자 퇴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을 위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물은 빨간색, 그렇지 않은 건물은 하얀색으로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디지털 지도에는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유닛이 사라진 건물에 대한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이용자들은 이 지도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렌트 폭등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현행 연방 수준 5%에서 15%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스콧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22일 연방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5%인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15% 수준까지 끌어올려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에 따르면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연방의 15%로 인상함으로써 뉴욕시 15,000 가구가 추가로 연방 빈곤선을 벗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평균 금액은 $110에서 $330로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8,463에서 $627가 오른 최대 $9,09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면 저소득층의 부채 해결 및 저축, 투자 등으로 연결돼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 납세자 5명 중 1명은 이를 잘 모르거나 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부터 W전철이 퀸즈와 맨해튼 운행을 재개합니다. 대신 12월부터 Q전철 운행이 중단되고 맨해튼에서는 NR전철과 동일한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1일 11월 7일부터 W전철이 운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전철은 2010년 예산 부족으로 운행이 중단됐었습니다. W전철은 퀸즈 아스토리아와 맨해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사이를 운행할 예정이며 퀸즈 아스토리아 디트마스 블러바드역에서 출발해 현재 N전철과 동일한 노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루클린까지 운행되는 N전철과 달리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있는 와이트홀 스트리트
10시까지만 운행됩니다. W전철은 주중 오전과 오후에는 10분, 주중 저녁에는 8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주말에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Q전철은 올 12월부터 퀸즈내 운행이 중지되고 맨해튼에서 2 애비뉴를 따라 위치한 96스트리트, 86스트리트, 72스트리트 역으로 변경 운행됩니다. 한편 모든 정차역에서 정차하는 로컬 방식으로 운행되던 N전철은 Q전철과 함께 34스트리트 헤럴드 스퀘어 역에서 커널 스트리트 역까지 곧장 운행하는 익스프레스 방식으로 변경 운영되고 이 구간 로컬역에서는 W전철과 R전철이 운행됩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공학의학학회가 21일 발표한 이민이 경제와 예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인 면에서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IT 등 첨단 기술 분야 인력의 이민이 많아지면서 관련 업계의 창업이 늘어 일자리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이민 인력뿐 아니라 미국 태생의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여 취업률이 상승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오히려 이민자들로 인한 일자리 감소 현상은 미국인들이 아닌 1세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이민자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숙련된 고급 이민자 인력들은 오히려 미국 태생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리는 효과를 주고 있다며 보다 광범위하게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간략해졌고 다소 간소화됐으며 다소 명확해졌다. 뉴욕주 공통교과과정 개편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당국이 어투만 살짝 바꾼 개편안을 내놓아 알맹이 없는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엘렌 엘리아 주 교육국장은 21일 공통교과과정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4일까지 여론 수렴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일부 수정 작업을 한 후 내년 초 리전트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2017에서 18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표준시험 난이도 설정의 핵심이 되는 영어, 수학, 커리큘럼 기준에 관한 변경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표준시험 거부 운동을 이끌고 있는 학부모 단체 대표는 이를 두고 알맹이 없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주 표준시험은 지난 2013년부터 공통교과 과정을 반영하면서 난이도가 상승,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현 교육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 전역 3에서 8학년 학생들이 매년 대규모로 표준시험을 거부해왔습니다. 주 교육국은 표준시험에 큰 변화를 줄 공통교과 과정 개편을 이끌겠다고 선언하고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비판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일 뿐 교과 과정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기업들의 미국 내 중국 시장 진출과 전망을 알아보는 세미나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 키타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엔 현대자동차와 99 렌치마켓 등 아시안 시장의 마케팅을 맡고 있는 URI 글로벌이 미국 내 한인 기업들의 효과적인 중국 시장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특히 강연에서는 최근 미국의 소비 주체로 떠오른 중국 커뮤니티의 소비 성향 분석과 한인 기업들이 알아야 할 중국 시장과 미디어의 특성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트렌드 전문 업체 틸로피의 알리 코시고자란 CEO도 참석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의 전망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통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드 경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LA 동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10대 고교생이 33명의 이름이 적힌 살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총기 난사를 기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헤스페리아시의 한 차터스쿨에 재학 중인 10대 고교생 1명이 어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고교생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동료 학생과 교사 33명의 이름이 적힌 살인 명부와 불법 총기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한 수사는 최근 행동이 수상하다는 부모의 신고로 시작되는데 SNS 내용 등을 토대로 학교 난사 계획을 적발하고 집 압수수색을 통해 살인 명부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외부 테러 세력과의 연관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시리아 알레포는 최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폭격의 폐허 속에서 아이들이 놀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밖에도 개에게도 금수저가 있다는 사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으로 하루도 폭격이 멈추지 않는 시리아의 알레포. 쑥대밭이 된 알레포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폭격이 만든 웅덩이에 빗물이 고이자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내전이 시작된 이래 알레포의 아이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를 다이빙대 삼아 폭격으로 생긴 웅덩이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번듯한 수영장은 파괴된 지 오래. 물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폭탄 수영장은 아이들의 유일한 놀이터가 됐습니다. العالم ما بقى في عندها لا مي ولا شيء والكهرباء قطعوا عنا ما صار لها جمعة على طول بتيجي وبتنقطع. 참혹한 전쟁터를 놀이터로 바꾼 아이들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베네수엘라. 갈비뼈만 앙상하게 남은 개들이 동물 보호소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사람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다 보니 키우던 반려견이 짐스러워 길에 내다 버리는 겁니다. Grave esa situación. La gente los está botando, tirando a la calle ahora, no porque no los quieren o porque quieren cambiar de raza, es porque ahora el problema está en la alimentación. 동물 보호소로 옮겨진 개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 다른 개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연명하다가 굶주린 사람들의 사냥감이 되기도 합니다. 페루 산마틴 거리를 떠돌던 이 개는 먹을 것을 구하러 배수구에 들어갔다가 콘크리트 벽에 머리가 끼고 말았습니다. 마치 형틀을 목에 매단 듯 옴쭉달싹 못하는 상황. 다행히 마을 주민들이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어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만에서는 반려견들이 편안하게 드러누워 호사롭게 마사지를 받습니다. 다리 관절부터 시작해 몸 구석구석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반려견 주인들이 애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교감을 키우기 위해 마사지법을 배우는 겁니다. 但是学过之后就可以更了解，就针对狗狗个别的状况，然后找到它正确的穴位啊、经络去按摩，然后可以就是对它们更有帮助。 반려견들도 주인에 따라 흙수저와 금수저로 나뉘는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6일 롱아일랜드 햄스테드에 있는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첫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 행사장 데이빗 맥 아레나 근처에는 후보들의 경호를 위해 바리케이트가 설치됐고 차량 통행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호프스트라 대학은 2008년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존 맥케인 후보의 대선 후보 토론회에 이어 2012년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럼니 후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불법 이민자 고용을 막기 위한 종업원 고용 자격 확인서 I-9의 양식이 변경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8일부터 종전의 양식을 전자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에 더욱 적합하도록 개정했다며 여권 정보를 기록하는 항목이 추가됐고 종업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기록하는 항목도 새로이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양식은 USCIS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기존 양식은 내년 5월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후는 2014년 해킹 공격으로 5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야후는 그러나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와 관련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해커의 배후에 특정 국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국가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야후는 회원들에게 계정을 점검한 뒤 비밀번호와 본인 인증 질문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5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타민족 종업원 9명은 지난 15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2업체와 업주 조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의도적으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7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뉴저지 클립턴에 꽃 창고를 둔 제2업체는 12시간 교대 근무에 점심시간은 물론 근무 중 화장실에 가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업주 조 씨는 또 종업원들에게 냉난방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많겠지만 차차 개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아주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가끔 흐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